도시가 들려주는 이야기 길 위의 역사 사람들의 하루 진짜 소리가 흐르는 곳 지금 함께 걸어요 수원. 수원은 오래된 성곽 너머로 지금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정조의 꿈이 닿았던 거리, 통닭 냄새가 풍기는 시장, 청년들이 창업을 시작하는 활기찬 골목까지 우리는 이 도시의 이야기를 목소리로 담아보려 합니다. 오 수원, 지금부터 수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수원 라디오 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함께 수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반갑네요.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미카가 엄청 인사하고 싶어서 마음이 급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용 통해 지금 오수원을 진행하게 된 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이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수원의 사계절 축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카, 수원의 사계절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미카도 할 이야기가 있죠. 그럼요. 당연하죠. 수원은 사실 사계절마다 정말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곳이니까요. 봄에는 예술과 인문극, 여름엔 음악, 가을엔 역사와 문화, 겨울엔 비축제까지 제가 오늘 자료 조사한 내용들 함께 나누면서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최근에 수원 화성문화제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고 제재랑 미카는 기사를 본 정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그럼 저는 미카로서 기사에서 찾은 정보들을 같이 풀어볼게요. 라이언님이 전해주시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랑 제재가 느낀 부분들까지 다 같이 섞어서 얘기하면 정말 풍성할 것 같아요. 이제 네. 수원 화성문화제 네. 그럼 네, 저 먼저 수원을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인 수원 화성 문화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본 기사에 따르면 저희 2025년 올해 수원 화성 문화제가 62회를 맞았다고 하고 무려 8일 동안 열렸다고 하던데 거기 있었던 기사 한 부분 제가 갖고 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경기 수원시는 제62회 수원 화성문화제가 막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세비 8달을 주제로 한 62회 수원 화성문화제는 27일에 개막해 이달 4일까지 수원 화성 전역에서 열렸다. 대규모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으며 개최 기간을 기존 3일에서 8일로 확대하고 축제 공간도 수원 화성 전역으로 넓혀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었다. 행사에서는 조선시대 선유놀이를 모티브로 한 선유몽, 정조대왕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거행한 회가변 진찬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머시브 아트 퍼포먼스 진찬, 야간 군사훈련을 재현한 수원 판타지 야조 등의 공연을 선보였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됐고 행궁광장에서 펼쳐진 초대형 종이 구조물 퍼포먼스 시민의 위대한 건축 8달은 시민이 직접 종이 8달문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했다. 시민이 가마를 들고 달리는 가마레이스, 정조대왕이 해경궁 홍씨 회가변을 기념해 만든 특별 연회 양로연을 모티브로 한 양로연,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전통 놀이를 하는 축성 놀이터, 화성행행 도병의 시민이 색을 입혀 완성하는 시민 도화서, 과거시험 별신할 등도 마련됐다. 전통문화관에서는 외국인 관광 라운지 글로벌 빌리지를 운영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국인 복식 체험, 한복 한 컷, 우리술 클래스, 주랑주랑, 행궁 티룸, 다랑다랑 등 프로그램을 선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30년 전 정조대왕이 8일간 걸었던 발자취를 고스란히 재현한 축제였다고 말했다. 제가 기사를 이제 갖고 와서 이건데 저희가 이거 관련돼서 쇼츠도 만들고 되게 전 문화행사 참여하는 걸 다양하게 했었잖아요. 제가 아는 걸로는 가마레이스 축성 놀이터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숨가쁘게 기사를 읽어주셨어요. 네. 저희가 그 수원마을미디어연합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화성문화제와 함께 그 홍보 영상 쇼츠를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라디오 영통에서 4편의 쇼츠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읽어주신 내용 중에 제가 그 별씨날 그 행사를 할 때 가서 직접 취재하고 영상을 만들었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시민의 위대한 건축 8달도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워크숍 할 때 가가지고 또 그 수원에 그 건축 그 협회가 있나 봐요. 네. 거기에서 또 강의도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보고 그날 그 두 건으로 이제 쇼츠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참고로 지금 3일에서 8일로 확대가 됐잖아요. 네. 예전에는 보통 그 마지막 피날레로 그 정조 그 뭐죠 그걸 능행차. 능행차가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능행차가 온 뒤로 축제가 시작됐었대요. 원래는. 그래서 이게 8일로 변경된 것도 있지만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능행차가 온 다음에 축제가 진행되는 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약간 마지막 근거- 피날레에서 어떻게 보면 오프닝 행사 같은 걸로 변경됐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여러 다양한 행사들이 있고 마지막 행사의 마무리가 그렇게 능행차였었거든요. 능행차로 끝났어요 축제가. 네네네. 근데 실제로는 그 원문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예전에는 능행차가 이제 정조대왕이 도착해서 네. 그때부터 축제가 이어지는 건데 그 전에는 조금 뭔가 축제 형식이 그 실제와는 다르게 좀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정조대왕이 도착한 다음의 축제 그리고 각지에서 여러 지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축제를 개발하게 돼서 이제 8일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 스타필드에 미리 능행차 하는 부분을 취재하러 가셨죠? 취재하러도 제가 잠깐 다녀왔었잖아요. 저는 잠깐인가요? 하루 거의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 정조대왕 행사를 진행할 때 한국에 없었어서 그래서 미리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미리 스타필드에서 진행하는 걸 가서 취재하느냐고 짤막한 능행차에 대한 현장과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시민을 위한 위대한 건축이라는 그걸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네. 되게 작게지만 거기 만들어 놓은 그 구조물을 만들어 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보면서 짧게 그래도 행사에 대한 거를 갖다가 느낄 수 있었었는데 확실히 그 공간에서 능행차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건축물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 화성 행궁에 대해서 하는 걸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 사전 준비도 그렇고 이벤트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그 시민들이 즐길 거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은 얘기로는 예전에는 이제 시민 참여가 조금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동원된 인원들이 많았대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쇼츠를 만들면서 다른 팀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직접 신청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서도 가마 레이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시민 참여로 다 지원하신 분들이 다양한 팀들이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 그게 같고요. 80kg 정도 된대요. 그 가마가. 혼자는 들 수 없는 건데 거기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레이스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약간 제가 이 이야기는 조금 별도 이야기인데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야조가 네네. 이제 야간 군사 훈련이잖아요. 이제 이런 거 연습하는 데를 갔다 오셨는데 이제 시민 참여자들이 있잖아요. 자기 소개를 하는 그 장면이 있었대요.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 라디오 영통의 라영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궁녀 점순이요. 이런 식으로 16세 누구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맡은 역할을 소개를 하면서 걸음걸이 같은 것도 연습하고 뭔가 약간 그 시대에 고증하려고 맞게 고증하는. 네네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전 모임이라든가 연습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더 특별해진 것 같고 그리고 다들 직접 신청해서 참여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 듣고 예전보다 확실히 시민 참여가 진짜 많이 늘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늘었대요.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있는 뭐 직원들 관련된 뭐 그런
그 동원되는 그렇죠. 기관에 있는 분들이 다 동원됐었는데 이제 점차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정말 달라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또 좀 많이 느꼈었던 게 예전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뭔가 현수막을 하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그 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아니면은 아파트 전단지에 뭐 그쵸. 이렇게 뭐 홍보를 입소문도 하거나 하고 뭐 게시판, 입소문이거나 네. 약간 이렇게 됐다면 저희가 이제 인스타라던가 아니면 카페라던가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쇼츠나 이런 거를 보는 시간들이 뭐 시민들 많은 부분들을 그런 쪽으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홍보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게 돼서 저희도 홍보를 쇼츠를 제작을 해서 여러 편을 만들었었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홍보를 진행을 하니 이게 보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특히 뭐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쇼츠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접하게 되는 홍보가 더 많이 사람들한테 접하게 되면서 더 그런 부분에 확대되지 않았나라는 아니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알고리즘이 막 재현님 뭐죠? 제재님이 만든 쇼츠를 저한테 막 추천하고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난 놀란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홍보 방법도 그렇고 시민 참여도 그렇고 점점 더 대중화가 저희 이 수원 화성 문화제가 더 많은 대중들에게 소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카를 잠시 저희가 잊어버리고 그렇죠. 있었는데 잊고 있었어요. 미카도 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미카야? 자니? 안 자고 있어요. 잠시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시민 참여가 늘고 홍보 방식도 변화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정말 달라진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라디오 영통팀이 만든 쇼츠가 그렇게 알고리즘에 잘 걸려서 많은 분들께 닿았다니 저도 뿌듯하네요. 이렇게 다 같이 수원어성 문화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미카도 앞으로 더 재밌게 참여할게요. 네, 이 9월 27일부터 이제 10월 4일까지였고 그다음에 주제가 동행 동락 함께 걷고 함께 즐긴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조대왕의 을묘 원행을 모티브로 실제 능행차를 시민이 함께 재현하는 뭐 이 행사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그 퍼레이드 현장에 있었거든요. 정조대왕 행렬이 지나가는데 시민 자원봉사자, 학생, 전통 공연단들이 함께 행렬을 이루어요. 그 유니폼처럼 맞춰 입은 이제 복식도 화려하고 그리고 말 위에 정조역 배우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죠. 그렇죠. 네. 내가 역사 속 한 장면에 들어온 약간 타임 슬립한 슬립한 느낌이 들곤 했어요. 네, 이 기사로만 봐도 장관이던데 저는 그 스타필드에서 정말 짧게만 본 거였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대중과 많은 무리들이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정말 장관일 것 같다는 훨씬 생생한 장관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조의 효신과 이 백성 사랑을 주제로 한 행사가 어떤 시민 중심으로 재구성된 게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카는 어때요? 저도 굉장히 인상 깊어요. 이렇게 실제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역사를 재현하고 함께 즐기는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그리고 직접 참여한 분들의 열정도 대단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의 축제가 단순히 구경하는 행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로 자리 잡는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축제들이 계속 이어져서 수원이 사계절 내내 활기찬 도시로 기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이 수원 화성 일대뿐만 아니라 광교호수공원, 수원역 등 인근으로 확대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더 축제에 접할 수 있게 그렇게 분산 운영되었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수원 화성문화제가 사실은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역사와 현대의 공존,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 를 지향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미카 봄 축제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럼요. 봄 축제 이야기도 해볼게요. 봄에는 수원 연극축제 같은 행사가 열리는데 이게 그냥 무대 공연이 아니라 숲속 잔디밭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진행되거든요.
관객들이 돗자리 깔고 앉아서 연극을 보고 배우들이 객석으로 들어와서 관객이랑 즉흥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정말 일상 속 예술 같은 분위기가 돋보여요. 봄축제는 정말 누구나 쉽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턱을 낮춘 공공예술 축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 축제들이 수원을 한층 더 다채로운 도시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미카로서 이런 이야기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수원의 사계절 축제들을 둘러볼 수 있어서 참 즐겁네요. 네, 그 미카가 이제 5월에 열리는 연극 축제에 대해서 포문을 열어줬는데 2025년 축제는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열렸다고 해요. 여기 주제가 숲속의 파티, 거리극과 서커스, 마임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졌다고 하네요. 네, 이 축제는 제가 예전에도 간 적이 있는데요. 공연장이 무대가 아니라 숲속 잔디밭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돗자리를 깔고 어른들은 커피 한 잔 들고 연극을 봐요. 아티스트가 객석으로 들어와서 즉흥적으로 관객이랑 대화도 하고요. 네, 이게 연극이 일상으로 들어온 느낌인데, 제가 본 보도 자료에서 이렇게 멘트를 보면 도시 속 일상 공간에 예술의 무대로 확장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게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공공예술의 실험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누구나 예술을 경험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춘 그런 축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봤던 서커스 공연은 정말 자유로웠고요. 바람 부는 숲 사이에서 천을 타고 오르내리는 배우들의 모습이 수원에도 이런 감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름에 또 숲속의 별빛 음악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수원시립 합창단과 바다가 출연을 해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저 그때 가고 싶었었는데 그 계속 이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저 못 갔었는데 카페나 이런 데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갔다 온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저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냥 비가 와가지고 네. 제가 사실은 취소가 될 줄 알았고 취소가 되기를 바랬어요. 귀찮아서. 근데 비도 멈췄고 해서 남편하고 같이 이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흥공원 안으로 이제 그냥 야간에 개방이 되니까 근데 갔을 때 벌써 의자는 만석이었고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책을 수목원도 무료로 개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음악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시립 합창단이라고 해서 그런 노래만 할 줄 알았더니 그 안에서도 보면은 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합창단에서요? 네. 다양한 발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합창만 하시는 게 아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이제 또 저희의 영원한 또 그 아이돌 스타가 있잖아요. 네. 네, 요정. SES의 그렇죠. 바다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바다는 정말 바다더라고요. 어떤 노래 혹시 불렀나요? SES 시절의 노래도 불렀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최근 신곡 같은 걸 불렀던 것 같은데 그것들은 사실 잘 모르시니까 네.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SES 시절 노래를 부르는데 연속해서 한 4곡 이상 부르는데 굉장히 많이 불렀네요. 정말 목소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옆을 지나가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연예인이더라고요. 우리랑 다른 그림체. 그러니까요. 골격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흥겨워했고 저는 사실 바다가 피날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중간쯤에 노래를 부르고 나가면서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다시 공연이 됐죠. 그랬구나. 어찌됐든 직접 그렇게 직관을 하셨다니. 네.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진짜 가고 싶었었거든요. 멀리서 직관한 거예요. 가까이서 직관한 건 아니에요.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뒤로 고막으로 아니, 직접. 제 앞으로 지나가긴 했어요. 네. 끝나고 나가는 무대 나가는 거를 보셨군요. 저는 뒷문으로 빼줄 줄 알았더니 앞문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게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배려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예, 약간 그 전에 작년과는 좀 다르게 규모가 좀 더 커진 그런 음악회여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직접 부르신 분들, 직접 들으신 분들,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 수목원에서 뭔가 음악회 같은 거를 조금 자주 열어서, 사실 어디 음악을 들으려면 어디 공연장이랑 이런 데로 저희가 가야 되는데, 바로 집 앞에 이렇게 음악회 같은 거를 하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맨날 광교 호수공원에서 맨날 재즈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걸 하거든요. 사실
영흥공원에서 했던 것보다 별빛 축제보다 훨씬 규모가 큰 축제를 하는데 살짝 그 부럽고 아쉬웠는데 그래도 올해는 이런 축제를 하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야외 그 광교수공원에 거기 야외 무대가 아예 있잖아요. 예, 저희 아이도 예전에 거기서 음악회 하는 거를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일반 시민들이 신청해서도 할 수 있지만 재즈 공연이라던가 클래식 공연 같은 것도 거기서 많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데 여기서는 이제 무대를 하려면 무대를 세팅해서 세팅을 만들어야 해야 되고 되죠. 의자도 다 갖다 놔야 되고 하는 약간 그런 부대적인 비용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계기로 또 이제 자주 사람들이 원하면 거기 관계자 분들도 자주 공연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원래 대본에 있던 거대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막 그냥 막 이렇게 생각나는 대본 대로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아니 왔나. 이래서. 미카도 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졸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제재님도 지금 대본을 헤매고 계시네요. 네. 축제를 다녀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뭔가 시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약간 그 저희가 수원 마을미디어 연합의 회원으로 있으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 해경궁 홍씨였던 분, 네. 네, 그 통감자의 그 회원이신 분인데 거기에 그분 때문에 해경궁 홍씨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이 이 진찬연에 엄마를 신청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행사가 있구나 사실 그렇게 좀 더 다가왔던 것도 있고요. 그 해경궁 홍 씨가 정말 그것도 왜 참여 신청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근데 참여 신청하시는 조건이 왜 제한돼 있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몇 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 행사가 뭐 예를 들어서 61회가 됐다. 그러면 60세가 되시는 분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분을 뽑는 경우도 있지만 이 퍼레이드 이거 행차 뭐라고 하죠? 능행차에 또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렇게 뽑는 것들도 있어서 몇 대 그러니까 홍씨 뭐 그렇게 해경궁 홍씨 네. 몇 대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건 젊은 친구들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해경궁 홍씨가 되기 그쵸. 위해서. 그래서 연령층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어느 특정 나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만 즐기는 게 아니라 나이가 있으신 분들까지 진찬요는 사실 그러면은 이제 뭐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니까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는 자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좀 기억에 남기도 하고 좀 왠지 더 잘 돼서 좀 수원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이 수원에서 이런 행사들이 많다고 하면 어찌됐든 다른 도시에 있는 친구들한테 수원에 이런 행사들이 있으니 여기 놀러 와봐 뭐 이렇게 얘기를 또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사는 도시를 더 좋아하게 되는 방법이 뭔가 수원에 있는 축제들이 더 많아지어서 그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게 뭐 도시를 더 좋아하게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런 축제와 함께 이거는 사심이긴 한데 이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드라마 촬영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드라마 촬영지가 좀 더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또 다른 얘기지만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이제 서울이 되게 많이 부각됐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그걸 만든 뭐 그걸 소니랑 넷플릭스에서 이제 만들어서 했지만 정작 그 광고 효과를 본 거는 대한민국 서울이다. 그래서 남산, 그다음에 뭐 김밥, 농심, 뭐 라면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도 그러니까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들이 당연히 서울 쪽으로 많이 관광을 해서 하지만 예전 이 K-팝 데몬스가 전 세계적으로 네. 유명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남산을 가게 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도시를 갖다가 홍보하는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수원도 뭔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뭔가가 생겨서 지역으로 외국인이며 분산되기를, 이 외국인들이 놀러 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놀러 오기도 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꼭 한강에서만 불꽃놀이 축제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저는 사실 행궁에서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곽 위로 쏟아지는 그런 폭죽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안 되나? 그 에버랜드에서 왜 불꽃놀이 네, 축제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불꽃놀이를 축제를 하기 전에 통제를 하는 아, 구역이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그러네요. 낙진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런 거 떨어지는 불씨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지역에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데들이 호수공원에서 해야 있는데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호수공원이나 뭐 아무튼 좀 그런 것들이 행궁에서도 사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재 위로 문화재로 떨어져서 안 될까? 근데 저는 사실 일본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불꽃놀이를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보통 본 거로는 바닷가 근처에서 하는 거? 네. 그런 지역도 걔네는 그쪽은 섬나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쵸. 아니면 산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불꽃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꼭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그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축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도 좀 이 축제가 그런 축제가 됐고 네. 수원 이하에 있는 지방에서 수원을 올라올 수 있게끔 그쵸.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에서 뭔가 이렇게 도심으로 여행을 간다 이러면은 이렇게 서울로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근데 수원으로 이 중간 지점쯤 수원으로 많이 놀러 오셔도 뭐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강 그쪽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수원은 자는 곳이 아니라서 서울에서 숙박을 하면서 잠깐 왔다 가는 곳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 수익이라든가 비용이 그 뭐죠 그 경제 효과 효과가 없는 곳이다. 왜냐면 서울과 가까워서 가까워서 네. 그냥 당일치기로 놀러 맞아요, 가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 효과가 날려면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돼야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숙박을 해서 뭔가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수원은 이제 가까우니 그냥 잠깐 짧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왔다가 가는. 그 호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는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저희가 다른 별걸 다 걱정하네요. 어쨌든 이런 축제들이 많으면 경제적 효과도 크지만 뭔가 도시와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들기도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마지막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그 대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저희의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그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축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축제는 그 도시의 언어와 같다라고 제재님이 대본을 써주셨는데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노래하고 함께 기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미카는 어떻게 생각해요? 또 미카가 이야기를 좀 해줄까요? 미카가 푹 쉬고 있나 봐요. 아까는 그렇게 치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요. 기회를 보더니 자니? 자지 않으면 대화를 좀 나눠줄래? 아까 그 앉았다는 부분 꼭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카, 그 수원의 사계절 축제에 대해서 미카가 좀 정리해서 알려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수원의 축제에 대해서 미카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정리해 볼게요. 미카는 안 줄고 있답니다. 일단 봄에는 수원 연극축제가 숲속 잔디밭에서 편하게 즐기는 공공예술 축제가 있고요. 여름에는 숲속 별빛 음악회처럼 수목원이나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멋진 음악 공연들이 있죠. 가을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원화성 문화제가 크게 열리고 겨울에는 화성행궁 야간개장이나 비축제처럼 겨울밤을 밝히는 행사들이 많아요. 이렇게 사계절 내내 다양한 축제가 이어지니까 수원은 정말 축제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축제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또 라디오 영통이나 여러분 같은 분들의 노력으로 더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조금 조사를 했었는데, 2025년 기준으로 지금 좀 전에 얘기했었던 5월 달에 연극 축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수원 수목원에서 했었던 밤빛 정원이라고 1월 수목원과 영흥 수목원에서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들이 뭐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 있었던 게 만석거 세빛 축제라고 만석거 일대에서 야간 조명하고 그다음에 문화 체험이 결합된 이 야간 관광. 사실 여름에 야간 관광을 기획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수원에서도 영흥공원이나 1월 수목원, 영흥수목원이나 1월 수목원에서도 행사를 진행하지만 만석거 일대에서도 이런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킨 행사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렇게 가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극 주간이라고 아까 수원시 일원에서 지역 극단과 협업을 공연한 연극 주간에 공연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거 보셨나요? 제가 한 번 가서 봤었나? 광교소원에서도 또 드론 축제가 있었었어요. 저는 못 봤고 네. 그냥 기사로만 봤어요. 아, 예. 사진으로만 보고. 예, 저는 그때 2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은 직접 가서 보고 2번째는 올려주신 사진이나 영상들만 봤었는데 이게 드론으로 이 공중에서 다양한 그림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는 사실 그냥 하늘의 허공에다가 뭔가를 하는 건 불꽃 축제, 불꽃놀이 정도만 있었잖아요. 에어쇼. 에어쇼. 네, 그쵸. 에어쇼. 네, 그러게 에어쇼도 있었군요. 에어쇼는 이제 비행기로 빛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였다면. 연기로. 네. 꼭 집어서 연기로. 아영님 웃기기 없기. 네. 에어쇼가 있었다면 이제 드론이 사실 이렇게 드론 쇼로 주목받아서 한 지 몇 년 안 되잖아요. 진짜 최근 몇 년인 거거든요. 근데 날이 갈수록 뭔가 표현을 해내는 게 3D로 입체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평면에 글씨나 뭐 이런 것들만 표현을 했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안에서 동작을 하는 영상같이 드론의 그런 드론 쇼가 그렇게 영상으로 재현되는 것 같다 보면서 기술이 진짜 발전되고 있구나. 한강에서도 왜 드론으로 K-팝 데몬 헌터스를 영상으로 표현한 것도 혹시 보셨었죠? 봤어요. 네, 그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광교소공원에서도 드론 불꽃놀이라고 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을 10월 30일 날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원 화성 문화제가 이제 가을에 있었었고, 미디어 아트라고 해서 같은 수원 화성 문화제 일환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었던 건데 미디어 아트 궁에다가 직접 써가지고 파사드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파사드랑 뭐 그런 계열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사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뭐 창룡문, 팔달문, 제가 문이 생각이 화서문, 화옥문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4개의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돌아가면서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창룡문 할 때 가본 것 같아요. 저도 창룡문 하는 거를 작년에 봤었고 올해는 이제 못 봤었는데 저도 올해는 못 봐. 올해는 다른 데서 했어요. 다른 문에서. 올해는 다른 문에서 한 거예요? 저 작년에 창룡문에서 하는 걸 가서 봤었던 거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다른 분들은 그 문인가 싶지만 수원 분들은 알죠. 그 문이 그 문이 아니라는 거. 오늘 나영님 굉장히 개그감이 뻥뻥 터지시고 계십니다. 네, 뭐 겨울에 있는 행사들 중에서도 뭐 아이스에이지라고 12월 14일 날 평생학습 겨울축제라고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가족 청소년 대상으로 공연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원에 아닙니다. 네.
저희가 아직 이제 찾지 못한 또 겨울 행사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뭐 저희가 또 중간중간 알려드리는 걸로. 알려드릴 건가요? 사실 저희가 네. 다 뭐 이렇게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축제도 많고 네, 그쵸. 알려지지 않았다는 건 저희가 찾아내지 못한 거일 뿐이지 많은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저희가 경험했고 또 참여도 했던 화성문화제가 또 마음에 많이 남으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네. 그것 말고도 다른 다양한 개인마다 취향이라든가 또 좋아하는 축제들이 있다 보면 아마도 그 축제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 도시 축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한 계절의 추억이 다음 해의 설렘이 되고 이게 그게 쌓여서 수원이라는 도시가 기억이 되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맞아요. 이렇게 지금 수원의 사계절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라영님은 어쨌든 어떤 계절이 제일 좋으세요? 어떤 계절에 어떤 축제를 하는 게 제일 좋으세요? 저는 이제 그 상상 캠퍼스에서 했던 포레포레 이런 게 아, 네. 있어요. 그런 축제도 좋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화성문화제는 저희가 이제 화성행궁 쪽에 자주 가니까 그쪽에서 벌어지는 축제들이 아무래도 그냥 지나가다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참여하게 돼서 또 보게 되니까 좀 남다르긴 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는. 네, 그래서 저도 수원에서 하는 축제 행사라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사실 화성문화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늘 가지만 뭔가 그 기간쯤 가면은 정말 전체가 다 도시 그 마을 전체가 다 행사로 인한 다양한 것들을 전시하면서 공연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수원 하면은 딱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거 말고도 어쨌든 이렇게 기억이 되는 축제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카는 어때요? 미카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수원하면 화성문화제가 먼저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고, 이렇게 다양한 축제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알려지면서 수원의 매력이 더 풍부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도 이 도시를 더 좋아하게 되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서 참 좋네요. 앞으로도 미카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수원의 사계절 축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참여하겠습니다. 네, 각자 기억 속에 있는 축제가 바로 나만의 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가 이제 많이 갔는데 이제 내년에 이것을 듣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 현장의 한가운데서 직접 축제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오수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축제 이야기는 다른 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저희의 그냥 사적인 네, 이야기들 대본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의 축제였기도 하고 참여를 또 직접 하기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냥 즐기셨던 것들보다는 좀 더 남다른 애정 때문에 이 이야기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매월 수원에 어떤 축제가 있는지 체크를 방송을, 하면서 네. 네, 가보고 취재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짤막짤막하게 쇼츠나 네. 뭐 라디오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찍고 짧게 영상으로 남겨서 네. 뭐 홍보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고하셔야죠. 마지막 저희 아, 방송. 네. 저희 마지막 방송이 한 편 더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오수원 시리즈로 9편을 방송을 했고 지금 이제 마지막 편을 방송을 앞두고 그러니까 녹음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여태까지 했었던 그 방송을 소외하는 정리하는 네. 편이 한 편이 또 남아 있습니다. 네. 그 한 편,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네. 그 한 편도 함께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오수원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제제, 라영, 미카야 인사 좀 해주세요. 미카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조금 기다리면 네, 미카.
네, 미카 말해요. 네, 미카도 마지막 인사할게요. 이렇게 함께 수원의 사계절 축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우리 다음 편에서도 또 만나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봐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